외신에 보도된 우리 모습 살펴보는 밖에서 본 한국 국제문제평론가 인문결연구소 임상훈 소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미국, 유럽 난리인데 한국 관련된 비교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한국과 관련해서 이제 최근까지는 관심과 호의적인 보도 계속돼 왔었는데요. 예. 최근 들어서 이제 유럽하고 미국 피해가 커지면서 그냥 객관적인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한국식 모델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가? 그렇지 못한다면 유럽은 그럼 무엇이 문제인가? 이런 유형의 보도들, 그다음에 전문가 보도 기고문들이 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독일의 경우 현재 확진자 수가 7만 1,921명입니다. 조금 전 7시 기준으로요. 네. 사망자도 781명이 됐는데 그러니까는 이 확진자 규모 기준으로 해서 5번째 피해 국가죠. 최근 들어서 피해 규모가 급증하면서 대부분 서유럽 국가들이 그런 것처럼 자국의 대응 모델에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독일의 시사 주간지 슈피겔지에서는 독일 방식이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기사가 하나 나왔거든요. 예. 한국과 독일은 지금까지 비슷한 대응 모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 차이가 역시 검사 대상의 양적 차이였다는 것이죠. 네. 한국의 경우 이제 자신이 조금 의심스럽다 생각이 되면은 이 선별 진료소를 찾아가서 검사를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24시간 내에 양성 여부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독일은 감염에 의심된다고 누구나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이 매체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독일은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는 검역 당국이 판단을 해서 필요하다 싶은 그럴 때 검사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이 보도에 따르면 더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은 검사 장비가 수요를 맞추지 못하는 게 더 맞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 기사가 게재된 20일 기준으로 독일이 10만 건이 넘는 감염 테스트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만약에 한국처럼 검사를 이제 개방을 하고 더 속도를 냈다면은 이 빠르게 검사량의 한계에 도달을 했을 거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검사 결과가 나오는 것도 우리처럼 24시간 후가 아니라 빨라도 3, 4일이 걸린다는 거죠. 그리고 유럽 국가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경우에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이 외출 금지와 같은 격리, 자가격리, 그다음에 국경 통제 이런 방식인데요. 예, 특히 예. 이 부분에서 많은 나라들이 한국과 비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방역 방식이 자유를 통제하는 방향인데 한국은 좀 자율적 참여. 그렇습니다. 한국식 모델하고 다르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의 딜레마가 뭐냐면요. 이 사람들은 개방, 소통, 이동의 자유,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기반에서 만들어진 것이 유럽 연합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유럽의 미래라고 믿는데 현재 유럽이 취하는 대응도 반대로 격리, 통제, 폐쇄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러게요. 근데 이 방식이 이제 그들의 이상적인 모델에 역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결국 위기 앞에서 유럽 정신은 무너지는 거냐? 심지어는 유럽연합 회의론에 빠지는 그런 위험까지 이제 거론되고 있는 마당에 예. 이 한국의 경우 위기 상황에서도 국경의 개방, 그다음에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방역을 효과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델의 단서를 한국에서 발견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상적 모델의 단서가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뭐예요? 이 슈피겔지의 보도에 따르면요, 외출 금지를 하지 않으면서도 방역을 할 수 있는 비결은 그러니까 대량 검사라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는 이 슈피겔지는요, 한국은 개방된 사회이며 이동과 여행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이고 그래서 대량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기에 발견이 되면은 예방 조치를 빨리 취할 수 있다는 게 한국 모델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독일과 차이점이 한국은 이 전자동 시스템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독일에서는 부분적인 자동화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비싼 의료 장비 때문에 재정적 부담이 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 언론이 전하고 있습니다. 아니 독일 같은 부자 나라가 재정 부담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못 갖췄다? 말이 안 되는데요? 아이러니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근데 더 최근 보도를 보면은 네. 독일이 지금 한국식 전략을 결국 따르기로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의 역시 시사 주간지인데 뮌헨에서 나오는 시사 주간지입니다. 포커스라고 하는 매체에 따르면은 27일 보도인데요. 독일의 연방 정부가 한국의 대규모 검사 전략을 따르게 될 것 같다
이렇게 보도가 나온 겁니다. 예. 최근 연방 내무부가 작성한 전략 보고서를 입수해서 보도한 건데요. 지금까지와 달리 앞으로는 스스로 의심 증상을 느끼는 사람들까지 모두 코로나 검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전하면서 특히 그 보고서에 그 한국이 본보기라고 적혀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의 비결이 대대적인 검사라는 거, 뭐 독일 언론뿐만 아니라 프랑스에서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 17일 라트리뷴이라고 하는 일간지에 그 프랑스의 경제학자 세실 필립이라는 분의 이제 기고문이 있었는데 이 경제학자 역시 한국의 비결은 역시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대대적 검사 능력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지역과 국경선을 봉쇄하지 않고도 감염을 억제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거든요. 예. 그 좀 전에 독일 언론에서처럼 프랑스의 이 기고문에서도 한국은 시민의 이동을 통제하지 않고 국경을 통제하지 않고 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감염자를 가려내서 정밀 격리하는 것이 다른 나라와 차이점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프랑스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은 거의 계엄령 수준으로 아주 강력하게 그 국민들을 통제하고 있거든요. 무차별적으로 모든 국민을. 그렇습니다. 네. 밖에 나가려면은 저 허가증이 있어야 되고요. 허가증 없이 밖에 나가면 체포당하는 그런 정도로 심한. 그런데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국의 모델이 그러니까 이상적이다, 이상적에 가깝다. 근데 프랑스는 반대로 하고 있잖아요. 예. 그 이유가 뭐냐? 그 점에 대해서 이 기고문은요, 이 준비 부족과 안일한 대응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초기 대응이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거죠.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하고 싶어도 이제 늦었다는 거죠. 예. 유럽 국가들이 이제 준비 부족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강력한 조치를 남발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다시 말해서 유럽은 지금 너무 늦게 대응을 했고 개인의 자유와 경제적 측면에서 앞으로 큰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다. 예. 그리고 앞으로 인적 피해가 더 훨씬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전망을 하면서요. 이 세실 필립 경제학자는 세계화되어가는 지구촌에서 국경 폐쇄와 이동 제한 없이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야말로 새 기술의 핵심이다. 그것이 한국식 모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유럽의 실패 사례 이게 이제 마스크 문제와 관련해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마스크와 관련해서 유럽의 입장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유럽 사람들은 마스크를 아예 안 쓴다고 그러고 정부도 마스크 쓸 필요 없다. 증상이 있는 사람만 쓰는 거다. 계속 그랬다는데 그렇죠. 입장이 변한다고요? 예, 최근 들어서 정부의 그 마스크 무용론에 대한 비판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건데요. 그 프랑스의 꽁트르부앙이라고 하는 언론에서 28일자에 28일자에 보도한 내용인데 역시 기고문입니다. 그로노블 매니지먼트 스쿨의 샤틀란 교수의 기고문인데요. 프랑스에서 피해 규모가 한국에 비해 아주 미세할 당시에 한국의 그 대국민 마스크 공급 정책은 실수였다는 인식이 프랑스에 많았는데 네. 그 문제와 관련해서 프랑스 정부의 과실, 그다음에 모순적인 대응책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할 시간이 오고 있다. 이렇게 이 기고문이 전한 겁니다. 그러면서요. 그러니까는 물론 아직까지 그 마스크 효용에 대한 논쟁이 진행 중이죠. 예. 전 세계적으로 계속 그런데 그런데요.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마스크를 사용하는 유럽인들이 계속 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유럽에서 늘고 있다는 거죠. 예. 사실 국내에서 이제 마스크가 너무 부족하다 이런 불만들 있습니다만은 지금 유럽 상황은 훨씬 심각하거든요. 유럽은 아예 마스크를 만들지 않는 나라들도 많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준비가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같은 보도에서 한국인들은 적절한 마스크를 이제 신속하게 제공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이제 평소 마스크 착용을 하는 습관이 한국 사람들한테 있는 것도 한몫하고 있지만은 정부가 필요한 분량을 확보해 놓았다는 의미도 된다. 그렇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샤틀란 교수는 그 프랑스에서 마스크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셨죠. 마스크를 생산 제작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네. 만약에 이제 프랑스가 한국처럼 마스크를 사용하게 했다면은 지금과 같이 계엄령 수준의 전면적 통행 금지, 그다음에 모든 상업 시설까지 폐쇄하는 그런 극단적인 조치는 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지금 고집스런 이 프랑스 정부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국민들의 마스크 착용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긴 또 정부가 나서서 마스크 착용하세요라고 말하려면 물건을 만들어 놔야죠. 그렇죠. 물건도 없는데 국민 여러분 마스크 쓰세요. 정부로서도 못하는 거죠. 그렇죠. 참 진퇴양난이네요. 유럽뿐 아니라 미국까지 지금 크게 낭패를 보고 있는데 과거 보면 이런 큰 위기가 한번 지나가면
정치 경제 패러다임이 확 크게 바뀌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도 그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그 진단, 예상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외신에서도 보도가 서서히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 지난 28일인데요. 영국의 가디언이 코로나19 팬데믹이 세계 정치와 경제의 중심을 뒤흔드는 결정적인 사건이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했고요. 그렇죠. 최근에 외교 전문지죠. Foreign Policy에서는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스티븐 월트 이 국제관계학 교수의 기고문이 있었는데요. 네. 이번 사태에 대한 유럽과 미국의 대응은 중국, 한국, 싱가포르 등과 비교했을 때 느리고 무질서했다. 이렇게 진단하면서 그 코로나19는 힘과 영향력이 서양에서 동양으로 이동하는 것을 가속화할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특히 그 월트 교수는 세계화, 그다음에 민주주의의 후퇴 가능성을 우려를 했고요. 그러면서 국수주의와 권위주의 득세의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위기에 대응하는 비상 조치를 취한 많은 정부가 이 위기가 끝난 이후에도 새로 얻은 이 권력을 포기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이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한 겁니다. 예, 독재화, 독재를 향해 가는 유혹이 생기게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위기 때 네.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 참 중요하고 네. 또 국가와 국가 간의 이 문 닫아 걸기 네. 이것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민주주의적 투명성, 그다음에 국경 개방은 유지하면서도 방역에 성공하는 이 두 가지 면이 한국의 장점으로 꼽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주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역사를 통해서 이제 한국인들의 경우에 위기 관리 능력이 몸에 뱄다. 그래서 이제 적응을 또 잘 하고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유형의 보도들도 나오는데 그렇죠. 사실 그 밖에서 보는 한국에 관한 시선 이걸 계속 제가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좀 특이한 점이 발견되는 게 뭐냐면요. 뭐예요? 한국에 관한 그 외신들의 보도, 특히 이제 좀 호의적인 찬사 보도 이런 것들이 최근 10년 사이에 폭발적으로 급증하는 경우가 언제였냐면은 지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직후의 촛불 전국 당시,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19 재난 직후의 한국의 대응 이 두 경우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어떤 위기에 그렇죠. 대응하는 한국, 그렇죠. 이거죠.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돋보였다 이거거든요. 최근 그러니까 지난 23일자 뉴욕 타임즈였는데요. 그 위기 극복에서 이제 차분한 대응 이 관련 보도였는데 이 한국에서 사재기 열풍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 이걸 또 분석한 기사가 있었거든요. 사실 지금 유럽, 미국, 호주 등 이 사재기가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해서 극소수 국가만 그렇지 않은데 이 뉴욕타임스에 따르면은 한국은 이 대량 검사, 그다음에 투명한 공개 등으로 해가지고 이 보건 당국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 신뢰 이런 것들이 높아서 이런 안심이 곧 차분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전부 우리나라 칭찬뿐인 것 같은데 코로나19 대응 관련된 비판적인 보도는 없나요? 비판적인 보도 있습니다. 최근에 그 정치적인 맥락과 관련해서 보도가 하나 있었는데요. 뭐죠? The Diplomat라고 하는 그 외교 전문지죠. 최근호에 미국의 웨스턴 켄터키 대학의 티모시 리치 교수, 정치학 교수인데요. 코로나19의 정치학이라고 하는 논문이 실렸었습니다. 이게 3월 초 한 1,000명 정도 한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 분석을 한 건데요. 리치 교수에 따르면은 한국은 혁신적인 전략, 그다음에 이것과 결합한 광범위한 검사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한국 내부에서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양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평가는 좋은데 내부에서는 정치가 끼어가지고 복잡하다. 그렇죠. 뭐가 어떻게 복잡하다는 거예요? 이 설문조사의 내용이 뭐였냐면요. 한국 정부의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만족하는가 이게 질문이었는데 여기서 1부터 5까지 점수를 매기는 그 조사였습니다. 근데 이제 지지 정당별로 이념적 노선에 따라서 찬반이 분명하게 이제 갈린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한국의 대응에 대한 광범위한 이 국제적 찬사에도 불구하고 당과 이념적 안경이 인식을 결정하는 한국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 정부 대응에 대해서 이념적으로 달리 평가하고 있었다. 그다음에 당과 이념적 노선에 따라서 분열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코로나에 대한 정부 대응을 실패했다라고 본다. 뭐 이런 거로군요. 그렇죠. 그러면서 당과 이념적 분열이 심할 때 더구나 선거 기간 동안에는 위기 대응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 형성이 어려운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3월 초에 1,000명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놓고 이런 글을 쓴 네, 거잖아요. 그렇죠. 3월 하순에 또 조사해서 이게 변화를 보여주는 것들까지 보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 응답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걸 보면 또 조금 더 달리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국제문제평론가 임상훈 소장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